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예방법인데요.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많이 당하고 계신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제로 일어난 사건부터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에 사시는 김모 할머니 75세이신데요. 어느 날 오후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국민은행 직원 박수진입니다. 어머니 계좌에서 이상한 거래 내역이 발견되어서 연락드렸는데요. 혹시 오늘 오전에 300만 원을 인출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김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죠. 아니에요. 나는 오늘 은행에 간 적이 없는데. 그러자 상대방이 말했어요. 아, 그럼 계좌가 해킹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예금이 모두 사라질 수 있어요. 일단 금융감독원으로 전화를 연결해 드릴게요. 전화가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수사관 최진호입니다. 할머님,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할머님 계좌 정보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어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안전계좌로 돈을 옮기셔야 해요. 다행히 김할머니는 며칠 전에 아들이 해준 말이 생각났어요. 엄마, 은행이나 경찰에서 전화와서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라고 하면 절대 하지 마세요. 무조건 사기예요. 김할머니는 잠깐만요. 내가 직접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볼게요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실제로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니 계좌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은행 직원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라고 설명해 주었답니다. 이런 일이 왜 자꾸 반복될까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노년층의 심리를 정말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첫째, 급박한 상황을 연출해서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압박하죠. 둘째,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해요. 은행, 경찰서, 금융감독원, 검찰청 등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합니다. 셋째, 개인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요. 고객님 성함이 김순자님 맞으시죠? 이런 식으로 신뢰감을 높이려고 하죠. 그럼 실제 대처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황금 원칙은 일단 끊기입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잠깐만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으세요. 진짜 은행 직원이라면 고객이 직접 확인하겠다는데 막지 않아요. 두 번째는 직접 확인하기예요. 전화를 끊은 후에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보세요. 인터넷에서 찾은 번호가 아니라 통장이나 카드에 적힌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하세요. 아까 거기서 전화 왔는데 진짜예요?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세 번째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상의하기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자녀분들이나 믿을 만한 지인에게 꼭 알려주세요. 사기꾼들은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사기의 증거예요. 실제로 또 다른 사례를 보시죠. 대구에 사시는 박모 할아버지는 경찰청 수사관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할아버님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되어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할아버님도 공범으로 몰릴 수 있어요. 결백을 증명하려면 예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요. 박 할아버지는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마침 손자가 놀러 왔거든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손자가 바로 할아버지, 이거 사기예요. 라고 말해줬어요. 함께 경찰서에 신고까지 했답니다. 이처럼 가족의 도움이 정말 중요해요. 자녀분들께서는 부모님께 미리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세요. 엄마 아빠, 은행이나 경찰에서 전화와서 돈을 옮기라고 하면 절대 그러지 마세요. 바로 저한테 전화하세요. 또 다른 중요한 대처법은 절대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기예요. 계좌번호, 비밀번호,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은 전화로 절대 알려주면 안 돼요. 진짜 은행 직원이라면 이미 고객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전화로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송금이나 현금 전달 요구는 100% 사기라는 점 기억하세요.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현금을 준비해서 만나자고 하면 무조건 사기예요.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서 일반인에게 돈을 보내라고 하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요. 실제 기관의 대표번호로 발신자 표시를 조작하기도 하고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누어서 더욱 그럴듯하게 연기하기도 해요. 심지어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다면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수법이 교묘해져도 핵심은 같아요. 돈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시면 돼요. 전화로 돈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끊고 직접 확인하고 가족과 상의하기. 마지막으로 당해버렸을 때 대처법도 알려드릴게요. 혹시 실수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면 즉시 은행에 연락해서 계좌를 정지시키세요. 그리고 110이나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돈을 보냈다면 더욱 빨리 신고해야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찾기 어려워져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오늘 집에 가시면 부모님께 이 내용을 꼭 알려드리시고요.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드리면서 혹시 이상한 전화는 없었는지 물어보세요. 가장 좋은 예방법은 평소에 가족끼리 소통을 자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혼자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무슨 일 있으면 꼭 저한테 먼저 연락하세요라고 평소에 말씀드려두세요. 혹시 주변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신 분이 있다면 절대 나무라지 마세요. 충분히 당할 수 있는 일이고 잘못은 사기꾼에게 있어요. 오히려 용기 내어 신고해주신 덕분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격려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도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조심하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